보시기 전에 설명을 조금 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헌법 불복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테러 어떤 우려 같은 것도 중복되고 있고 그 와중에 무슨 뭐 알고 봤더니 뭐 영현백을 3,000개, 뭐 종이관을 1,000개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거나 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뭐 상식은 물론이고 인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테러 얘기인데 아무리 이 지금 내란이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뭐 지렁이들이 이무기가 되려고 경쟁한다고 하지만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의사.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진짜 죽다 살았지 않습니까? 1.5cm 자상이 확인됐고 목 정맥이 60% 손실되는 9mm가 잘려 나간 걸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마터면 목 동맥이 나갈 뻔한 상황. 그거는 이미 서울대 그 집도의가 브리핑을 한 사안인데. 네, 맞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지. 네,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는 22일 유발 하라리 작가와 대담하는 것에 대해서 뜬금없고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지난 3월 5일 이 대표는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국민의힘의 AI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저는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답이 없더라. 그런데 갑자기 하라리 교수랑 대담을 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꽁무니를 빼고 파이트.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한 이런 행위 자체는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가 되고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정말 섬찟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용기 의원도 오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아났는데 조롱조로 묘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 어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이상호 기자가 취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름 아니라 혹시 그 언론에 보도가 난 게 좀 와전된 것 아닌가 해서 좀 직접 말씀 들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예. 목에 긁힌 뒤에 부산에서 죽은 듯 누워 있었다. 요 발언 때문에 지금 좀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신문에는 그대로 썼는데요. 혹시 뭐 이렇게 본의가 뭐 와전됐거나 그건 아닌가요? 그대로 언론 보도 그대로 썼습니다. 아, 그대로 쓰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정확하게 긁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히려 더 약하게 말을 했죠, 사실은. 아, 뭐 찰과상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예. 진단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결국은 그 정도로밖에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렇게 작성하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안 그러면 진단서가 있으면 진단서대로 쓰면 되죠. 근데 당시에 지금 브리핑 된 거 보면 예. 그 경동맥 쪽으로 해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는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수술해야죠. 그래서 지금 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요, 헬기 타고 몇 시간 기다렸죠. 네, 그냥 단순히 긁힌 걸로 보시는 거군요. 아니 경동맥이 가까이 그렇게 상처가 있었으면 네.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야, 매우 충격적인 상황 인식과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사감이 담긴 페이스북의 글과 인터뷰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 인터뷰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오늘 현재 취재를 하다가 기사가 네. 딱 뜨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환자에 대해서
진짜 이 극률한 마음으로 살피는 게 뭐 히포크라테스 뭐 선서까지 안 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환자 일개 그냥 개인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야당을 대표하는 일당 대표로서 사실 테러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이 정치한다면서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저게 오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차 전화한 건데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어. 안철수란 말도 못하고 그냥 의원님이 저더니 전화 받고 부인할 줄 알았는데 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허위 사실로. 네. 브리핑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이게 정말 이 난리통이라서 뭐 나경원 씨나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난리통에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눈이 뒤집혔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하면 다 저렇게 됩니까? 김건희건, 예. 말씀하시죠. 김건희건, 예. 안철수건, 윤석열이건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 정상이 아니야. 자, 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아니 트럼프만 하더래. 트럼프야말로 긁힌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아니 이재명 대표 그래도 총을 맞은 총이 거고. 갔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 총맞고 파이트 외친 트럼프와 목 긁힌 이재명 대비된다 이런 막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등 범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저 민주당이 이거 제출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안철수 씨가 저 인터뷰하고 나서 지금 뜨거워라 해가지고 입을 닫고 있는데 네. 확정적인 자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을 당해서 목 부위 좌측 내경 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그 범죄자는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에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찰가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어놓고 쇼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판사판 충격인데요. 이판사판 저렇게 막 가도 됩니까? 네. 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오늘 밤에 모든 네. 게 지금 그러네요. 정신이 지금 하나도. 총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네. 찰과상을 입었던 사람을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부가 김진성을 1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럼 과정에 과잉이죠, 완벽하게. 과잉이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그러면 부정한다는 것은 그 판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 또는 극히 미미한 상처를 입힌 김진성을 잘못 판단했으며 경찰의 수사 기록은 다 어떻게 되며 그 안에서 제공됐을 진단서나 수술 기록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무리 표를 얻기 위해서 광화문파, 여의도파 그리고 이재명을 악마화하면서 세력이 똘똘 뭉치는 그 사람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한다. 그러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억에 새로운 정치하겠다. 그리고 의사 출신인데 IT 전문가다. 한국의 새로운 산업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널리 설파했던 사람이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저렇게밖에 되지 않는다. 저분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빨리 사과해라. 빨리 사과해라. 아닌가 아니라고 해야지. 뭔가 착오했거나 오해를 했거나 이러면 빨리 사과를 해야 되지. 이대로 가버리면 정말로 한 묶음으로 다 죽을 수가 있는데 한 묶음으로 다 죽을 수가 있다. 보복이나 그리고 원수를 갚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어떻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지금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헌재가 좀 빨리 정리해 주기를 바랬습니다만 현재 재판관들 무슨 이유에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심리만 평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은 너무 오늘은 지칩니다. 평이 없이 퇴근했다면요. 평의는 2시간 했고요. 했대요. 했고. 그 이후에 선거와 관련된 결정 같은 건 아무것도 공지해주지 않고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는데 그냥 퇴근해버렸다는 얘기죠. 예. 네, 그 뭐 스픽스 관련해서 저는 그냥 뭐 일개 출연자입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실망도 하시고 뭐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만 있기가 조금 제가 이 전계환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면구스러워서 한 말씀만 좀 보탤게요. 지금 제 앞에 한국 정치사 50년을 산 증인이 함께하신 계시죠? 사실 예. 박지원 대표 그리고 원장님, 의원 정말 그 구테타를 3번째 겪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너무나 가치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시기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 앞에서 이렇게 노 정치인이 황당해 하시는 표정을 뵈니까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왔어야 하는 죄스러움도 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눈으로 본 것들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일들이 목전에서 지금 안전히 전개되고 있는 눈으로 거예요. 봤어 우리가. 그리고 SNS가 다 찍었어. 또 윤석열은 눈으로 본 거를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조금 전에 보면 또 작은 윤석열이 되고 싶은 의사 출신의 윤석열 이름이 뭐야? 안철수. 아직도 철수 안 했나요? 안철수.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 이재명 대표 테러 당하는 거. 근데 그거 긁혔대. 그거 다 현장을 전한 게 SNS고 시민 언론이거든요. 시민 언론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자세하게 알았겠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장되고 연기되는 와중에 헌재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애태우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그 알 권리를 좀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발로 뛰는 이런 스픽스나 저희 작지만 고발뉴스 같은 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비판하시는 건 감당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어쨌든 여러분들 실망한 만큼 저희도 많이 실망스럽고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고 정의는 결국은 승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힘냅시다. 힘내. 힘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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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